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감기가 심하신 것 같은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정예산서 102쪽에 보면 가정 위탁아동 생활지원이 있어요, 그죠? 가정 위탁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옆에 보면 일반 입양아동 있어요. 네. 일반 입양아동이 있고 그냥 입양아동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 위탁아동이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던데 이게 네. 각각 어떻게 틀린 겁니까? 가정 위탁 아동은 이제 그 조성 가정이랄지 이렇게 이제 그 가족 부모들이 없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함께 생활하는 아동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냥 자기 가족 내에서 예. 이제 조성 가정이나 뭐 예, 한부모? 한부모는 따로 있잖아요. 예, 따로 있습니다. 예. 조성 가정을 쉽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예. 아니면 이제 가정인데. 뭐 사촌이라든가 이렇게 예, 친지 친지 집에 예. 친인척 집에 위탁에서 하는 지원하는 아동. 일반 입양 아동하고 그냥 입양 아동하고는 또 어떻게 틀립니까? 이제 일반 아동은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일반 입양을 하면은 우리가 월 그 15만 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6세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16세. 네. 그런데 이제 그 16세에서 18세까지 우리가 18세까지는 아동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16세 18세까지 지원한 그 지원이 없었어요. 입양 아동 중에서 16세에서 끝나요. 이게 이제 지원이 일반 아동 지원이 입양 아동 중에서. 그런데 여기 이제 신규로 16세에서 18세 되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올해 신규 사업비로 4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럼 16세에서 18세는 일반 입양 아동으로 보고 예. 구분해가지고 16세 이하는 입양 아동으로 본다. 그렇게 예. 구분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이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뭐 약간 늘어난 것 같았어요. 가정 위탁 아동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가정 위탁 아동이 지금 63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본 예산에 보면 88명인가로 돼 있어요. 인원이 이렇게 출렁입니까? 이게 이제 4시 분이 조금 4시 올 때는 숫자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유동성 있게 와요. 그래서 본 예산 때는 이제 4시 오기 전에 전년도 이제 본 예산으로 세웠던 거고 이제 4시 간회시가 옴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아니 이제 금액은 이제 전년도 예산 준에서 세웠다가 다시 이제 간회시가 내려오고 하니까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이해를 하는데 인원은 달라지질 않잖아요. 인원은 뭐 크게 달라지면 안 되는데 인원이 88명에서 63명이 엄청 달라진 거거든요. 이게 통계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 아동은 전부 다 이제 지원은 가능하고요. 이제 4시 내려올 때 조금 이제 그 숫자나 이런 것이 편성할 때 그렇게 4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족하고 이러면 중간에서 또 이제 그 중간 정산을 해서 부족분을 또 다시 내려주고 하니까 그 지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에서. 본 예산이 88명인데 수정해서 63명으로 갑자기 인원이 출렁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 예산 산출하는 이제 산출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16년도에 지원하는 아동은 53명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3명. 예. 현재 지금 63명도 10명을 더 잡은 거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넷이 편성상, 산출 기성상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통계를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103쪽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645만 6천 원이 줄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특수 목적형 지원에서도 줄었어요. 네. 금년에는 2,325만 6천 원이 예산이었었는데
본 예산에서는 2,353만 2천 원을 잡았다가 776만 6천 원으로 대폭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토요 운영 지원에 보면 아예 이제 삭감됐어요. 네. 금년도 예산이 1,607만 4천 원이었는데, 1,670만 04천 원이었는데, 아예 삭감을 했어요. 이제 547만 2천 원으로 본 예산에서 줄였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제 토요일 운영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네요. 이걸 이제 토요 운영을 일개소에서 했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신청을 하지를 않았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측에서 토요일날 운영을 안 하겠다. 네, 사업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한 군데도. 네, 신청자가 없어서 이제 이게, 삭감이 됐고요. 이제 특수 목적형 같은 데도 이제 이걸 지원을 했었는데, 중앙의 지침이 지역에 10개소가 넘는 데는 특수 목적형으로 지원을 해주고, 10개소가 미만 된 데는 이거를 사업비를 감액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 관내는 6개소밖에 안 돼가지고 이 사업비 자체가 특수 목적형 사업이 지금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4시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총괄적인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맨 밑에 보면 여기도 지금 2,016만 원이 줄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지역사회복지사가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10개소 미만 지역에는 이 사업비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6개소로 대상이 안 돼가지고 요게 17년도부터 이 인건비 하나가 줄어서 지금 4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아까 가정위탁 아동, 조성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도 급속히 늘어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이 굉장히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그래도 우리 사회에 건전하게 좀 편입시키고 하는데 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이 매우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지원들이, 예산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인지도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봤을 때, 이쪽에 지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고,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도,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 인력 지원 같은 경우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근로로 지원을 하다가 중단되고, 이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만두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리고 방학 때도 운영하는데 방학 때 식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공근로에 받는 그런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아예 급식 인력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안을 냈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여기 이해양 부회장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고, 또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인건비로 하다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이런 거 편성하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가려고 이제 공공근로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자활사업단을 파견해서 이걸 풀어보려고 하니까 또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 인력이 없으면 또 수급이 안 되고, 또 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동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어제도 지금 기획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양 또 부회장님께서 지적한 총괄 공공근로 사업비를 이런 쪽으로 좀 효율적으로 방하는 이야기가 계셨기 때문에 논의를 해봤는데,
저희 부서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기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별도로 이게 실제 이게 이제 취사 인력이 하루 종일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이제 출산 보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트타임 인력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게 파트타임 인건비를 뭐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아예 지원비로 아예 줘서 그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해봤지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대안 문제점을 좀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거나 하여튼 뭐 다른 분야는 아니더라도 가장 저도 그 생각이 가장 취약한 데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예요. 다른 뭐 어린이집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지금 뭐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안으로 아까처럼 별도 인건비를 편성할 것 같으면 파트타임, 타시군에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공공사업비나 또 자활사업들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또 사업비로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그쪽으로 참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파트타임으로 하니까 그 타임만 해가지고 인력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파트타임 인건비. 그러니까 본 의원의 이제 그 제안은 인력 수급을 직접 해서 주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이 파트타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영비로 아예 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취사를 하든 사람을 구해서 하든 아동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그냥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뭐 그 아이디어고 우리 그 사회복지과의 이쪽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그걸 갖다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전문가분들이시니까 고민을 해서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달라. 이걸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좀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거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운영비로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지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다각도로 지금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예산서 140쪽에 보면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담수어 생태공원 조성, 풍경아트 갤러리 파크 조성, 경관식물단지, 다목적 광장의 잔디 조성이거든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제가 당초에는 이 사업 계획을 변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친수지구나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 다니면서 사업이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이 담수어나 풍경아트, 경관식물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 면적을 조금 더 축소를 하고 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은 이 사업만 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어떤 있습니다. 거요? 담수어 생태공원과 풍경아트 갤러리, 건관식물, 다목적 광장.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네 가지요. 요거에 이제 소소한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풍경아트 갤러리 파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림이 안 그려져요. 뭘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 풍경아트 갤러리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있는 복숭아 단지나 아니면 저희 수변구역에 있는 것들을 친자연적으로 풍경을 이용해서 이제 마른 아트 갤러리라고 하지만 파크를 골프 간이 파크 있죠? 간이 그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크 골프요? 예, 예.
캠핑장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미니 그 파크 골프도 만들고. 담수어 생태공원. 자, 이게 사업 규모가 82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만 8천 평방미터. 그럼 이 82만 평의 토지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땅은? 저희가 이 개발 면적 총의 82만 평 중에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아, 사유지는 없고 전부 저희 그 군유지로. 전부 군유지입니까? 네네. 그 현재 상태는 뭐예요? 하천이에요? 임야예요? 제방이에요? 저희가 거기가 제방에다가 네네, 하천하고 제방입니다. 제방에다가 담수어 생태공원, 풍경아트 갤러리 파크, 경관식물단지, 다목적 광장, 잔디 광장을 만들겠다. 이걸 두 번, 세 번 계속 10번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생각을 해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기껏 그려지는 것이 MB정부의 4대강 사업만 생각이 나요. 4대강 사업에 강변에다가 이것저것 자전거 도로, 무슨 공원, 뭐 섭지 생태공원 뭐 잔뜩 만들어 놓고 국민 혈세 펑펑 들어가게 해놓고 지금 전부 다 폐허되어 있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더 이상 좋은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뭐 좋은 그림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쪽에 관광객이 막 몰려올까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수력발전소 때문에 저희 생태가 내도리 쪽이 많이 이제 침대가 돼서 담수어나 이런 것들이 저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담수어 생태공이라는 것은 막 크게 뭐를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수력발전소에 있는 물줄기를 좀 돌려가지고 친자연적인 곳에서 담수어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잔디광장은 이미 다목적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하고 갈대나 테크, 뭐 습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그런데 이게 80억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구간이 좀 넓다 보니까 이게 저희 이런. 그렇죠. 4대강 사업할 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은요, 가만히 놔두는 게 최상책이에요. 지금 내도리가, 전도든 후도든 지금 늦반디가 많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여기에 손대면 베려버리는 거예요. 자연은 가만히 놔두는 게 상책이고, 거기에서 돌멩이 하나, 나무 하나, 그냥 손 안 대고 가만히 놔두는 거. 인간의 손이 안 닿는 것이 제일 상책이에요. 근데 80억을 투자해놓고 자연환경을 버리려고 하는 거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오고 있던 살고 있는 반딧불을 죽이는 바람에 관광객도 쫓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10억이 잡혀 있어요. 그죠? 네. 이거 지난 본회의 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뭐 오두막 짓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41쪽에 보면 반디랜드 휴양 체험 숙박 시설 여기 또 숙박하겠다는 건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국기원이 태권도원 이전 문제가 어떤 상태에 되어 있습니까? 연수시설이 다 왔습니까? 네, 연수시설 직원들은 다 직원들 내려왔습니까? 네. 그 직원들 숙소가 어떻게 돼 있죠? 숙소가 없습니다. 없어서 인근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있고 태권도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태권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태권도원에 근무하는 태권도진흥재단 직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공기업, 공기관들 중에 이직률이 제일 높다. 가장 큰 원인은 정주 여건 불량. 두 번째 뭐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정주 여건이거든요. 국기원 이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 할 때도 정주 여건이 첫 번째 이유로 들어왔어요.
국기원이나 태권도 진흥재단 직원들이 정주 요건이 안정된 정주 요건 생활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무주의 관광객 유치나 인구의 확대, 무주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숙소가 이미 엄청나게 과잉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업시설인 숙박시설 몇 개 더 짓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숙박시설은 민원봉 작가에서 이제 설천면 지구에 저희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그런 태권도의 현재 태권도원은 이런 수련이나 경기를 하지만 태권도원의 일반인들은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런 자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태권도원의 태권도원의 숙박은 못해도 네. 우리 무주군 관내에 반경 20km 안에 동시에 5만 명은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숙박시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주말에 일부 연중도 아니고 아주 하이피크 시즌에 주말을 제외하고는 반디랜드에 있는 시설물, 우리 지금 이제 이쪽 밤숫골에 하고 있는 이런 바깥죠? 향로산 자연휴양림? 그거 숙박 채울 자신 있어요? 우리 직영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민간인들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말 스키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스키 시즌이 시작됐는데 이번 주 주말에도 텅텅 비어 있어요. 펜션이나 이런 게.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숙박 시설을 직영으로 또 짓는단 말이죠. 정책을 어디에다 예산을 투자해야 효율적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수익 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주군청은. 민간 기업이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사업성 타당성도 분석을 하고 해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 무주군청에서는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숙박시설 이런 거는 아예 검토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예산이 좀 국토비를 따와서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곳에 관광객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까. 그래서 그걸 보고 관광객이 와서 주변에 있는 민간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쪽에 태권도인들을 위한 마을, 태권마을. 네. 태권마을도 해놓고 지금 취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차라리 예산을 투자를 한다든가, 여기 보면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무슨 어드벤처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더 고민해서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숙박시설 만드는 게 올라와요. 이거 전면적으로 이거 재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조력받은 게 뭡니까?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비 사업을 이제 당주 신청할 때 7, 8개 정도 사업을 가지고 가서 이제 수차례 문체부를 이 사업을 확보하기까지 8번을 갔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문체부에서 의도하는 방향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또 맞추다 보고 이러다 보는데 이 어드벤처 사업과 오두막집 사업은 숙박의 개념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오두막집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게 아니라 어드벤처에 와서 모험을 하면서 이 오두막 개념으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7, 8개 사업 중에서 이걸 선택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 사업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국비의 사업을 확보하러 가면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은 군비 부담을 하지 국비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방향이 저희들이 하는 방향이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노력하에 이런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이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드벤처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그 전 사례가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나무 위의 집, 동굴 숙소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의원도 처음에 자연휴양림 내에 밑에 보면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 있고 그 산 정상 부분에 나무 위에 오두막을 짓고 나무 위에 그 집 또는 동굴 숙소 이런 걸 한다고 그러길래 그거 좀 신선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곳이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안 좋은 지역인데 그래도 좀 독특한 그런 곳이 있어서 언론에 한두 번 이렇게 노출이 되면 관광객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실제 거기 숙박하는 데는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눈요깃거리는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완공 시점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위치만 나무 위고 그것도 인공나무지만 위치만 나무 위고 동굴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완전 호텔이에요. 펜션이고 호텔이에요. 그건 어드벤처가 아니고 그건 독특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틈새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오두막이면 진짜 순수한 오두막이어야 돼요. 진짜 100년 전에 있었던 2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수준의 그런 오두막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간사한 집 짓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무슨 모험을 느낍니까? 지금 기본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100년 전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형태는 어느 정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기관이에요. 수익 사업을 추구하는 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적자 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숙박시설 하나 더 짓고 상가 더 짓고 이런 사업 계획은 제발 좀 잡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그 국민들 자영업하고 있는 무주 군민들 바깥으로 내쫓는 거죠. 무주군에는 무주군에서 수익 사업은 다 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 동네 살 자격이 없어. 나가. 이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여기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신천지를 찾아서 나가야지. 이거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업, 수익 사업들 전부 다 적자투성이면서도 계속 올라와, 계속 이런 것들이.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시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예산서 240쪽에 보면 기농기촌 게스트하우스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죠? 예, 예. 네, 5억 4,600만 원인데 이게 한 60평 이상 되는 꽤 큰 건물이에요. 예, 기존에 이제 그 기농기촌 그 체험동하고는 다른 건데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하는 거죠? 예, 현재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체제형 실습농장 거기에 위치해 있는 네. 그 부분인데 이제 기농인들이 왔을 때 임시로 좀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거는 그 지금 이것은 이제 3개월에서 1년 부분이고 짓고 있는 거 여기는 예, 임시로 요것은, 예, 임시로 하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예, 상당히 큽니다. 거기 이제 교육동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교육도 하고 예. 뭐 일종의 이제 마을회관 비슷하게 또 운영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기존에 이제 10명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설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예. 이게 운영 관리는 누가 하죠? 예, 그것은 세부 계획이 나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기농기촌 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할 민간한테 우리 예. 이제 그러죠. 마을 만들기 사업소에 직원이 파견된다든가 이런 게 그런 아니고 것은 아니죠. 기농기촌 협의회라든가 예.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그 체험형 그 주택 지놓고 한 거 그쪽도
관리를 그쪽에서 하게 되나요? 이제 그 도시민들이 여기서 아, 3개월, 그 부분- 6개월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입주 체제형 실습농장을 말씀하시는 예.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부분도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완공 다 돼가고 있는데 기농기촌 협의회든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든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그건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할지 지금 계속 고민 중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저희들이 어지간하면은 귀농기촌 협의회 쪽으로 네, 그쪽으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